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나갈 영상입니다. 주제는 셀젤과 본사의 식품군과 당뇨병 예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다 보면은 당신은 당뇨병 위험 수치다. 그게 예비군입니다. 아직 당뇨병으로는 진전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 상태는 당뇨병에 걸릴 그럼 이제 그 단계에 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당뇨병에 한번 걸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그렇게 하고 하면서 또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온갖 성인병이 다 걸리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렇게 합병증이 많아서 일찍 죽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 당뇨병이라는 대사질환인데, 이거는 미연에 우리가 예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고객들 상담할 때에도 잘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매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 석박사과정 LA 페리턴 대학교의 부하로학과 과정입니다. 정식 등록해서 2년 8학기 박사과정을 밟는 방법이 하나 있고, 청강생으로 등록해서 배우기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청강생으로 등록하면은 재료비나 교재 때 이것만 부담하기 때문에 재료비도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2년 8학기 그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 직접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의를 하셔서 저한테 청강생이나 정식 수강생 박사과정을 등록하는 것을 문의하시고, 거래처는 둘 중에 하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의무적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업소를 영구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본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번창하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6개월도 못 가서 업소가 무너지거나 쓰러지게 됩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받을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www.cos.com 우코스컴이고 정보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그 정보를 공유하시고, 밴드는 네이버 밴드 주 우리 코스로 가입 신청을 하거나 직접 가입을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한테 문자나 전화로 가입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럼 가입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 빠진, 앞에 주 우리 코스에 주가 빠진 우리 코스가 쭉 그동안에 가입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여기는 올리질 못합니다. 올리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우리 코스로 다시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직 가입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우리 코스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코스 TV에 오늘이 502회차입니다. 이제 502회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지금 2022년이면 37년 됐습니다. 그 체세포 부활요법을 기치를 가지고 소마토 테라피라는 요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날로 번창하는 여러분 업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눈으로만 보시고 글씨는 제가 읽어드리겠으니까 귀로 들으세요. 당뇨병의 90%는 생활습관병입니다. 즉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당뇨병이에요. 근데 먼저 미리 이야기할 것은 증세가, 당뇨가 갑자기 이렇게 1형이 있고 2형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생하는 거고, 2형 당뇨병은 이제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거는 다음, 다갈, 다뇨, 이게 음식을 자꾸 더 먹고 싶어지고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다식, 다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음료수를 계속 물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게 이제 갈증이 생기죠. 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음 다갈, 그 다음 다뇨, 소변을 자주 봅니다. 소변을. 그게 당뇨병의 증세입니다. 이게 없던 증세, 다음 다갈, 다뇨 이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고 피 검사해서 당뇨병 예비군인지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 속의 당분 농도가 매우 높은 것이 당뇨병입니다. 이게 혈액의 당뇨 농도입니다. 당분 농도.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혈당치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당뇨병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당뇨병 예비군 또는 경계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당뇨병 예비군 또는 경계형 당뇨병 이 둘 중에 두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형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돼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이고 2형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게 성인형 당뇨입니다. 당뇨병 중 전체의 90%는 생활 습관이 원인인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치나 헤모글로빈, 당화 혈색소 등의 수치 등을 판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당화 혈색소, 최근에 3개월 동안 당화 혈색소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가를 가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가, 개선이 되지 않고 높아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치는 혈액 중의 혈당 농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헤모글로빈, 당화 혈색소는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중 적혈구를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혈액 속에 있는 당분과 쉽게 결합하고 특히 당분 중에서 포도당과 결합한 것을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 수치라는 것은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결합한 비율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랬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세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진짜 당뇨병이 시작이 된 거고 당뇨병 예비군 이것을 경계형 당뇨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뇨병의 진입은 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예비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뇨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 그게 당뇨병 예비군 또는 경계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빨리 알아내야 돼. 알아내지 않으면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먼저 의학적인 지시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저희 식품으로 또 셀젤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은 바이러스 등이 원인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소아형이라고도 하는데 인슐린 주사를 매일매일 맞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게 소아형 청소년층에 많아요. 당뇨병 전체 환자의 10%가 제1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등으로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 건데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대부분이 당뇨병 전체 환자 90%가 차지하고 40대 이상에서 주로 걸린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상담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밴드에 오늘 이 자료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멀리 하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나 예비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혈당 관리를 위해 당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굳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밥이나 빵이나 과자 이런 거 또는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 이걸 극히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혈당치를 관리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합병증, 특히 신장병, 망막증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발가락이 썩어가는 괴사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치를 관리하려면 혈당치를 측정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식후 혈당치, 식사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후에 식후 혈당치를 재고 그 수치가 200 이하가 되도록 식생활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항상 메모지에다가 또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이면 90끼, 그중 식후 혈당치가 200을 넘는 식사를 15회 이하로 유지하면 대강 당화 혈색소 수치가 6.9% 이하가 됩니다. 7% 미만이 합병증 예방의 목표 수치라는 걸 알고 계시고, 당뇨병을 앓고 있다거나 당뇨병 예비군인 사람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갈증이 나면은 물은 꼭 먹어야 돼요. 혈액을 당뇨병 환자들은 헤모글로빈에 당분이 자꾸 들러붙어서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이유가 그 끈적해진 혈액을 좀 맑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밤에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올라간 채로 잠이 듭니다. 그 상태가 아침까지 이어지면 당화 혈색소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프로틴 섭취도 절대 금물입니다. 프로틴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당뇨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기에 당뇨병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나 당뇨성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약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질 과다 섭취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명심하고 준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준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식후 혈당치 목표를 2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나서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혈당치를 컨트롤하고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7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치를 200 이하로 유지하고 혈색소는 7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하루 3끼 기준으로 했을 때 90끼 가운데 식후 혈당치가 200을 넘는 식사가 15회 미만이면 헤모글로빈 수치, 당화 혈색 수치는 6.9% 이하로 안정적이 됩니다. 이게 200이 넘는 식사가 15회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색소 수치가 7% 미만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목표치니까 이 7이 넘어가면 이제 경계형 당뇨병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치를 1시간이나 1시간 반 후에 잽니다. 그래서 혈당 변동을 시각화한 기구가 있는데 센서와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부품으로 이루어지는데 센서를 팔 위쪽에 붙여두면 자동적으로 15분마다 혈당치를 기록하는, 이게 최신으로 나온 기계가 있어요. 과거에 이런 기계가 없는데 이제 편해졌죠. 그래서 2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니까 의료기 도매센터 같은 데 가서 사서 그렇게 해서 직접 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혼자 자가 측정하시면 돼요. 병원까지 안 가도 혈색소 수치나 혈당 수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인 섭취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프로테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프로틴은 인공적인 단백질 상품인 프로틴이라고 있어요. 프로틴이나 아미노산에는 대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과식은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단백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장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생선을 통한 그런 단백질 외에는 별도로 프로테인 단백질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탄수화물을, 이 밥이 너무 고봉인데 깎으세요. 깎아서 먹고 7시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면이나 밀면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간 채 잠이 들어요.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아침까지 이어지게 되고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도 급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녁 식사도 이렇게 밥을 고봉으로 먹으면 안 돼요. 조금 깎으세요. 그래서 제한을 많이 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상식 또는 전문 지식을 알려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코스가 하는 방법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
당뇨가 심한 사람은 매일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제를 바르고 한증, 적외선 한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6개월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1년 이상을 계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습관 들여서 전신 한증을 하시고, 허약한 사람은 식전에 건미당, 허약하지 않은 사람은 식전에 완미당을 드시거나, 또 여유가 있으면 식전에 건미당, 식후에 완미당을 드시면은 아주 신속한 효과가 나옵니다. 특히 완미당은 당뇨를 낮출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잘 알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당뇨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코스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으로는 절대로 우리 코스 방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약으로는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됩니다. 증세만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식후 혈당치 수치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건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끊어서는 안 됩니다. 셀젤로 한증하고 완미당이나 건미당 먹는 것도 약을 끊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조절해 줄 것입니다. 좋아지면은 의사가 조절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야,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미인이 됩니다. 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업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 잘해서 번창하는 업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